나보다 코끼리가 더 중요해? 나보다 물고기가 더 중요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포기를 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 여기서 쫓겨나게 됐어. 나무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 쫓겨나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나무나 코끼리를, 표범을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국립공원을 지정을 했더니 오히려 원주민들이 그 지역의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해제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과정을 디가제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국립공원을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을 그럼 말하자면 취소하는 그러한 일들도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즉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인간을 배제해 버렸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인간보다 자연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농촌이나 혹은 산악지역 혹은 하천이나 해안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라고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립공원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 내지는 국립공원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조건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과 생존권도 보존해 주면서 그 지역의 자연도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라스쿠라인의 생태관광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생태관광은 우리가 찾고 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태관광은 지역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살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곳들이 기존의 자연과 그렇죠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주민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전통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즉 사람도 생태계의 일부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생태관광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가이드가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활동을 해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자연을 보호해야 할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생태관광의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주민으로 하여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먹고 살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는 바로 짐바브웨에서 실행됐던 캠프파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캠프파이어는 한마디로 사냥권을 파는 겁니다. 서양 애들은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작은 토끼나 이런 것들을 잡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자라던가 아니면 가젤이라던가 표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잡으면 너무너무 정말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멋진 순간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서양에서는 사냥이 평민의 스포츠가 아니라 귀족의 스포츠였어요. 즉 귀족의 스포츠로서 사냥이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평민으로서 그렇죠. 사냥이라고 하는 스포츠는 굉장히 사람들이 보면 어떤 고급 스포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사냥권을 팔기도 하는데요. 캠프파이어라는 것이 바로 사냥권을 파는 겁니다.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야생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혹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사냥권을 사람들에게 팔되 그 사냥권으로 인한 수입을 마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표범, 코끼리, 가젤, 사슴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저 코끼리가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사냥권이 팔리면 내가 몇백 불이라도 현금으로 받아요. 저 사자가 살아서 잘 뛰어댕겨야 나중에 그 사냥권을 팔았을 때 내가 거기서 그렇죠. 100불, 200불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짐바브웨 그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립공원보다 훨씬 더 자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즉 경제적 이익을 주민들이 직접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이 그 캠프파이어 프로그램은 미국의 짐바브웨에 대한 그 국제 원조의 프로그램으로서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갔던 생태관광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생태관광을 떠난 곳은 에콰도르였습니다. 에콰도르는 아마존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존으로 들어가는 입구. 우리가 아마존 하면 브라질을 생각하지만 그렇죠. 브라질 외에 많은 지역, 콜롬비아 그리고 수리남, 에콰도르 이런 지역들도 모두 그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죠. 자, 아마존의 그 본류가 아니고요. 지류, 아주 작은 지류에서 행했던 생태관광입니다. 자, 제가 아는 선생님과 함께 아마존의 생태관광을 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의 끼또에 갔습니다. 끼또에서 머물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가격은 비쌌습니다. 둘이 한 방을 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에 30만 원 이상을 줬어요. 관광 프로그램인데 저희 보고 그 호텔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콰도르 끼또에서 버스를 타고 완행버스를 5시간 타고 그 아마존의 그 나포라고 하는 지역, 그 아마존이 거의 시작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드디어 아마존의 지류 중의 지류, 즉 아마존이 시작되는 곳에 닿았습니다. 그 곳에 있는 숙소예요. 그 앞에 아마존 강이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죠, 약간 리조트 형식의 숙소였습니다. 이러한 그 숙소인데요. 굉장히 그 나무가 많고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는 것이 그냥 보였어요. 강 뒤에 있는 게 뭐가 보이세요? 예, 뒤에 오두막이 보이시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앞에 조그만 카누가 보이죠? 이게 이분들의 자가용이에요.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이렇게 원주민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이 저희의 가이드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으면서 어떤 시간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보러 나와라. 그러면 이제 보러 가면요, 이분이 저희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분은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줄 때 외에는 그 호텔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깨추아족 그 원주민 가이드라고 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월급을 더 많이 받으시겠죠? 이분이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지역의 야생동물을 보여줬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나무에 그 원숭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이드가 처음 데려간 곳은 요기동물 보호센터였습니다. 요기동물 보호센터에 갔더니 다른 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3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팀하고 같이 요기동물 보호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모두 합해서
6명, 저까지 6명이었고요. 유기동물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버리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존에 있는 야생동물을 키우다가 많이 버린대요.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인데요. 무슨 뱀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큰 뱀도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애완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이러한 그 야생동물을 수입해서 키우다가 버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존 지역은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봤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가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거의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예, 몸에 좋은 뭔가가 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앞에 보이는 이 숲을 잘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 이런 태초의 숲 그랬더니 이거 30년도 안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 깜짝 놀랐어요. 왜 30년도 안 됐느냐? 여기는 열대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자란대요. 원래 농사를 짓던 곳인데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숲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저희 팀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나왔죠? 가이드와 저희 팀 3명이었습니다. 저 말고는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이 커플들의 사진을 가이드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도 했습니다. 네, 고무 튜브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면서 나가서 저거 타라고. 저희가 여기에 굉장히 비싸게 주고 왔어요. 그런데 하는 액티비티가 그렇죠, 이런 타이어 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고 잘 타고 놀았습니다. 네,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리고 가다가 그 지역 원주민 학교를 봤습니다. 이 동네에는 학교가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깨추아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배는 스쿨버스입니다. 이 배를 타고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영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보고 숙소로 돌아왔고요. 숙소에서는 이렇게 아마존 강이 잘 보였습니다. 예, 이 숙소는 에어컨도 없고 방충망만 있는, 유리창도 없는 그러한 방이었습니다만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다음 날은 그 나비박물관에 가자고 해서 나비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비박물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보고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비박물관을 가는 길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동네를 보는 게 훨씬 좋았는데요.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동네를 지나서 이 학교를 가로질러 가야 한대요. 여기가 학교입니다. 학교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고 해서 학교에 들어갔더니 여기서도 아이들이 체육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보았던 학교랑 조금 다르죠. 이 학교는 깨추아어는 가르치지 않고 스페인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합니다. 보시면 지나가다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찍어봤습니다. 예, 학교를 지나서 나비박물관에 갔습니다. 네, 이게 박물관입니다. 이게 박물관. 우리가 생각했던 박물관하고 다르죠? 그냥 나비를 키우는, 그렇죠, 비닐하우스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가이드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가이드인데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나비를 수집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나비를 실제로 키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비를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나비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비 박물관을 보고 오는 길에 마을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도시로 올 때는 이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이 카누를 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이 앞에 거창하게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죠? 맞아요. 생태강을 하다 보면 많이 실망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리고 시설도 많이 후졌고, 그리고 가이드가 많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나는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둘이서 2박 3일 자는데 당시로서 거의 700불 정도 줬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주고 우리가 직접 가고 우리가 직접 또 집까지 오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해준 거는 그냥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몇 군데 데려다주고 이것뿐인데 우리는 그때 돈으로도 거의 한 80만 원 가까이 지불을 했었습니다. 이게 생태관광이에요. 네.
굉장히 거창하고 뭐 자연을 보존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해주고 막 여러 가지 막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보면 본전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한 면에서 생태관광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좋았던 건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내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부라도 더 벌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왔죠.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창하고도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 몇 번의 생태관광을 해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소비자 만족도는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나의 이 관광 행태가 어쨌든 이 지역에 해를 끼치지는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위안을 얻으면서 생태관광을 마쳤죠. 네, 이제까지 생태관광의 정의와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관광 형태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제가 경험해봤던 생태관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